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흘 넘게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놓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적합한지를 가리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자, 장관급인데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하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했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합의한 일정의 난색을 표하고 있어 최종 확정됐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청문회 마감 시한을 어긴다는 이유입니다. 네, 청문회 일정은 내일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 국회로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재 기자,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데 이게 왜 제동에 걸린 겁니까? 네, 오늘 오후 여야 법사위 간사들은 9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청문회를 열자고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청문회 열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자 한국당이 그럼 청문회 사흘 동안 열자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바른미래당이 이틀간 청문회를 열자고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접점을 찾은 겁니다. 조국 후보자도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에서 국민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합의 내용에 이견을 나타내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인사청문법에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조 후보자의 청문 요청안이 지난 16일에 회부된 만큼 다음 달 2일까지는 보고서 채택을 포함한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9월 3일 청문회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내일까지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합의를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어 민주당이 최종 불가 결론을 내릴 경우 청문회는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 후보자 측은 국회 청문회가 힘들어지면 국민 청문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 청문회 일정은 합의됐지만 다음 주에 실제로 청문회가 열릴지를 두고 걸림돌이 더 있습니다. 과연 누구까지를 증인으로 부를 거냐 때문인데요. 야당은 관련자 전원을 특히 편법 입학 의혹의 핵심인 부인과 장녀를 부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증인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일체 거부 없이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 청구인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수용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우선 논문과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딸과 부인을 비롯해 관련자 전원을 부르겠다는 구상입니다. 의학 논문 일저자로 올려준 장영표 단국대 교수와 낙제했는데도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이 그 대상입니다. 또 각종 이상한 소송과 연루되어 있는 웅동학원 관련자도 증인 대상입니다. 조 후보자 어머니는 물론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조 후보자 가족펀드와 관련해서는 운용사 대표와 총괄 대표 명함을 갖고 있던 오촌 조카 등을 청문회에 불러세울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증인 신청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적 공세에 따른 공세로 보이는 증인 신청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들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말이 좀 안 되는 얘기고요.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는 늦어도 모레까지는 발송해야 합니다. 여야는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 등 세부 절차를 논의합니다. 하지만 증인 범위를 놓고 이견이 커 청문회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야당 가운데는 정의당이 유일하게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숫자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여론이 나빠졌는데 정의당은 청문회가 끝난 뒤에 보자면서 판단을 또 미뤘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의당엔 청문회 위원이 없어 따로 불러 소명을 요청한 겁니다. 1시간 45분 동안 소명이 이루어졌지만 핵심인 의대 논문 제1저자 등재와 입시 부정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에 근거한 그런 첨부자료들을 첨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서도 지금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고 고려대학교 측에서도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데 혹시 미진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또 잘 준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낮춰서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준비 잘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판단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의당이 임명을 반대하면 후보자는 무조건 낙마해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야당 가운데 유일하게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정의당의 선택은 조 후보자 거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안이했고 자신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만약 내가 장관이 된다면 이렇게 검찰을 바꾸겠다면서 정책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오늘 출근 장면을 소개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틀 연속 사과했습니다. 저희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 문제는 간과했습니다.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일로 해놓이자 고개를 숙인 겁니다. 저는 현재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이내 정책 설명에 열중합니다. 법무검찰의 개혁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안은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입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내는 재산비례 벌금제도 내세웠지만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일수 벌금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조 후보자가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알맹이도 없는 정책을 급조한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